자, 지금 그러면 여기 구조상에서 보면 타이틀이라고 하는 요 태그 안에 컨텐츠가 나의 첫 번째 웹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었는데 요거에 지금 어디서 표현이 되고 있냐면 여기요. 제목, 탭 부분. 여기 나의 첫 번째 웹, 나의 첫 번째 웹. 제목이 이쪽에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트롱 태그를 썼지만 이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게 볼드체의 약자인 B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B. 자, 그거를 쓰면은 요거처럼 이렇게 두껍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저는 어디에 삽니다. 근데 B 태그로 한번 이렇게 감싸서 이 B 태그 안에다가 내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별표가 뜨면 항상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플레시 할 때 여기 버튼을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이 인터넷 창을 선택한 상태에서 F5번을 눌러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거 스트롱 태그도 굵게 표시되고 B 태그도 굵게 표시되는데 굳이 왜 두 가지나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B 태그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태그고요. 볼드체를 만들기 위해서 두꺼운 글씨체를 만들기 위해서 스타일만 바꿔주는 그런 태그고요. 스트롱이라고 하는 강한이라고 하는 이 태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접근성에 근거해서 강하게까지 읽어주는 것까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웹브라우저가 너는 뭔가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까지 인식할 수 있는 의미론적인 태그입니다. 의미론적인 태그. 자, 스트롱 태그는 의미론적인 태그로 웹 접근성에 근거해서 강하게 스크린 리더기가 강하게 읽어주고 웹브라우저도 중요한 라고 인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태그를 보면은 이거 의미론적인 태그인가 그냥 의미론적이지 않은 일반 태그인가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쓰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죠? 정신없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내용이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엔터를 치고 싶은데 이렇게 내용을 좀 구분하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가 리프레시 해보면 줄바꿈이 안 돼요. 왜 줄바꿈이 안 되느냐? 이 브라우저는요, 이런 공백을 인식을 못 합니다. 이런 공백 인식 못 해요. 이거 공백 지금 들여쓰기 이거 한 것도 우리 개발자가 태그 안에 태그가 있고 이 계층적인 관계를 내가 이해하기 편하게 가시성을 위해서 넣은 거지 브라우저는 인식 전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엔터를 쳤지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줄바꿈만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br이라는 태그를 써요. br이라는 태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br이라는 태그는요. 브레이크의 약자예요. 그리고 단일 태그입니다. 브레이크를 앞부분만 따서 br이라는 태그를 쓰고요. 단일 태그이기 때문에 시작 태그가 따로 없고 끝 태그가 따로 없고 그냥 이렇게 슬래시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원래 FM이긴 하거든요. 단일 태그를 쓸 때는 이렇게 뒤쪽에다가 넣는 게 FM이긴 한데 근데 사실상 이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내가 얘를 안 넣어도 얘가 알아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안 써요. 그냥 단일 태그인데도 그냥 시작 태그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도 맞아요.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김세지라고 하는 이 내 이름을 클릭해서 네이버로 연결을 시켜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클릭을 하면 네이버로 이동이 되고 제가 여기서 만약에 BTS라고 검색을 했어요. BTS가 막 나와요. 근데 나 원래 페이지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한참 왔어요. 다시 뒤로 가고 또 뒤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그냥 아예 새 창으로 띄우고 싶어요. 새로운 창으로. 현재 창이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 새로운 창으로 띄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속성이 더 필요합니다. 네, HREF 같은 속성이 더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속성이 바로 이 속성입니다.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이 필요해요. 타겟. 타겟 속성명은 따옴표 안에가 속성값. 그래서 속성값이 언더바 블랭크. 빈 창으로, 네, 비어있는 창으로 열겠다라고 하는 이 속성.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속성을 넣을 때 여러분이 한 칸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띄어쓰기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여기를 꼭 띄어쓰기를 해줘야 돼요. 띄어쓰기 하고 속성을 쓰고 공백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아까 여기도 공백을 꼭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공백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A 띄고 HRF가 아니고 그냥 A 흐레프가 되겠네요. 그죠? 아, 흐레프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백을 넣고 속성명, 네, 속성값을 지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네, 저거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한 칸 띄고 타겟 은 다음표는 항상 열고 닫기를 먼저 하고요. 나중에 닫기 안 하면 깜빡할 수 있으니까 언더바 블랭크 라고 하고 컨트롤 S 저장을 한 다음에 브라우저를 찍고 F5번 리프레시를 해주고 얘를 링크를 다시 눌러주면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창으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창으로 안 뜨게 하려면은 타겟이 그냥 아예 없었죠. 근데 사실 이 언더바 블랭크라고 하는 속성 말고 언더바 셀프라는 속성을 썼던 거거든요. 그냥 내 자신이 그냥 그 페이지로 열리겠다라고 하는, 자, 우리 한번 셀프로 바꿔볼게요. 언더바 셀프라고 하는 속성 값으로 했을 때 내 자신으로 열렸던 거예요. 저장하고 리프레시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 자신이 열렸어요. 근데 이게 기본 속성 값이라서 생략을 하면 그냥 언더바 셀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도 언더바 셀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언더바 셀프를 하고 싶으면 자기 자신으로 열리고 싶으면 대신 새 창으로 열고 싶을 때는 언더바 블랭크를 꼭 해줘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요, HTML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태그를 공부하는 것이다. 예, 태그를 하나씩 공부를 하기 시작할 건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문서를 만들었는데, 현재는 뭐 별 문제 없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근데 내가 여기 지금 윈도우 창을 보면은 글씨가 여기 다 깨지죠? 글씨가 이렇게 깨지는 거를 지금 크롬 브라우저가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태그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타이틀 태그 위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헤드 태그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메타라는 태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메타는 단일 태그입니다. 단일 태그는 슬래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메타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항상 우리가 정말 많이 듣던 단어인데 가상? 메타버스 같은 개념으로 중요 비슷한데 또 정보라는 뜻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단어가요 정보에 대한 정보예요. 정보에 대한 정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웹에서. 그래서 메타는 내가 정보를 여기다 알려주고 싶을 때 메타 태그를 쓴 다음에 알려주고 싶은 정보를 속성으로 쭉 나열할 수가 있는데 속성을 한 칸을 띄고 캐릭터 셋 캐릭터를 다 안 씁니다. K까지만 썼죠. 캐릭터 셋은 UTF 대문자입니다. 대시 8 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미리 보기에서 한글이 안 깨져요. 그래서 나는 캐릭터 셋 말 그대로 언어를 UTF-8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다국어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도 지원하고 한국어도 지원하고 뭐 불어도 지원하고
다국어를 지원하겠다. 라고 했을 때 글씨가 깨지지 않고 나올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여기 HTML에다가 또 한 칸 띄고, 랭귀지인데 랭만 씁니다. 랭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주 언어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글을, 만약에 영어가 주 언어면은 잉글리시에서 이렇게만 쓰고요. 한글이 주 언어면 코리아에서 KO, 이런 식으로만 써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가 들어가야지 글씨가 안 깨진다는 거. 이제 기본적으로 태그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태그 연습을 계속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혹시 어렵거나 질문이 있으면 받을게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02강의 HTML 기본으로 가보겠습니다. 2강의 HTML 기본 PT 파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HTML 태그란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태그란. 자, 태그란 HTML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다. 구성 요소죠. 그리고 태그에는 이름과 속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태그명, 이름이죠. 그 다음에 속성은 이렇게 href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src라는 것도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alt라는 것도 있고 타겟도 있고 이게 클래스라는 것도 있고 id라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이네요. 네임도 있고요. 타이틀, 다양한 src 이런 속성들이 보여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태그마다 어떤 속성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메모장을 써봤지만 사실 좀 불편해요. 이거를 꺾은 가로를 열고 또 꺾은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을 쓸 때 웹페이지 만들 때 항상 구조가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썼지만 이런 구조는 항상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항상 들어가는 구조를 맨날 쓰는 건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게 있죠. 컴퓨터는 반복하는 걸 좋아해요. 반복하는 거 참 잘하죠. 근데 인간은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나 반복하는 걸 왜 또 해야 돼? 내가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뭐를 해요? 뭔가 새로운 걸 발명을 하죠. 나 똑같은 거는 안 할래. 그러면 그건 네가 해줘. 라고 만들어준 툴이 이제 이런 개발 툴이 되겠어요. 개발 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노트패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도 있고 VS 코드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아주 제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서브라임 텍스트라고 하는 툴을 먼저 한번 깔아볼 건데 그게 무료고요. 무료라서 여러분 집에서도 깔아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태그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emit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도 써볼 거고, 그거가 조금 익숙해지면은 VS 코드를 또 한번 또 써볼 거고, 예,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물론, 툴을 이거 말고 다른 거 나는 이걸 원래 쓰던 게 있다. 그러면 그걸 해도 상관없어요. 본인 편한 걸로 하면 되니까 취향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녕하세요 처음입니다. 헬로 월드 요거 한번 이제 써볼 건데요. 왜냐면 헬로 월드를 안 쓰고 시작하면 되게 섭섭해요. 항상 코딩 입문자는 헬로 월드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나도 이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H1 태그부터 해가지고 제목이라든지 본문에 사용되는 태그들 이런 것들도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일단 서브라임 텍스트를 먼저 설치를 해볼 겁니다. 한번 직접 깔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삭제를 하고 깔게요. 설정으로 가볼까요? 설정으로 가서 앱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서브라임 텍스트를 검색을 해서 혹시 서브라임 텍스트가 이렇게 있나요? 그럼 제거를 한번 할게요. 자, 그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직접 깔아보겠습니다. 자, 그냥 구글 창에다가 서브라임 텍스트라고 검색을 하면 서브라임 텍스트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3도 있고 4도 있고 있는데 자, 지금 4 버전이 최신 버전이니까 여기 다운로드 눌러볼게요. 다운로드를 눌러서 4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우리 윈도우니까 윈도우가 이제 사용할 수 있다. 포터블 버전을 써도 되긴 하지만 그냥 설치하겠습니다. 여기 윈도우즈.
요거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고, 그리고 셋업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경로가 어디에 설치됐는지를 잘 보세요. 프로그램 파일즈 C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서브라인 텍스트, 넥스트. 그다음에 Add to Explore Context 메뉴 뭐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니시. 자, 그러면은 설치가 된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C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들어가서 방금 전에 설치가 된 서브라임 텍스트 EXE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쓸 거니까 여기 작업 표시줄에다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리고 이걸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새로운 버전 에러가 나면은 저처럼 업데이트 한번 하세요. 이 원래 깔려있던 거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열리면 일단은 이렇게 열렸죠. 요거 한번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확대를 좀 할게요. 자, 저기 커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글씨를 쓰면 그냥 메모장처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으면은 메모장처럼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진짜 그냥 txt 메모장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오른쪽 하단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하단.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여기 플레인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메모장 포맷으로 지금 내가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예, 그거를 클릭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HTML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HTML로 바뀝니다. 그거를 꼭 항상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은 그냥 지우겠습니다. 컨트롤 A, 딜리트로 지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독타입을 느낌표, 독타입, HTML 해서 HTML5로 쓰겠다. 그 다음에 HTML 태그 안에다가 헤드하고 바디를 쓰고 헤드 안에다가 타이틀을 쓰고 메타 태그를 쓰고 자, 다 외웠죠? 네. 그 외워지지가 않았다면 뭐 한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네, 기억을 안 한 거죠. 자, 그런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런 툴은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어차피 맨날 쓰는 건데 라고 하면서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자, 보세요. 느낌표를 한번 해주고요. 느낌표. 그 다음에 탭을 해보면 자, 탭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플러그인을 그럼 설치를 해야 돼요. 느낌표 탭했을 때 기본 코드가 이제 뽑아져 나오는데 안 나오면 지금 우리가 새로 설치했으니까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플러그인을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패키지 같은 것들 설치를 하면 이쪽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 툴즈 메뉴로 가볼까요? 툴즈 메뉴에 보면 커맨드 팔레트라고 있어요. 그리고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P죠. 자, 이거를 클릭해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 P를 클릭해도 돼요. 그럼 창이 뜰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설치하겠다라고 인스톨이라고 써보세요. 인스톨. 그러면 인스톨 패키지 컨트롤이라고 떠요. 그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확인을 누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시프트 P 한 번만 할게요. 이렇게 이제 느낌표 탭하거나 아니면 뭔가 키워드를 쓰고 탭했을 때 기본적으로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그 기능을 우리가 emit이라고 하는데 인스톨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인스톨. 패키지 컨트롤 인스톨 패키지를 한번 해주고 이걸 한번 눌러주고 여기서 네, 창이 떴을 때 여기서 emit이라고 하면 emit이 뜨죠. 첫 번째. 네, 그거 엔터. 그러면 뭐가 만약에 밑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아직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없으면 다 설치가 된 건데 설치가 된 상태에서 아까 여기 제목이 없는 문서로 다시 가서 느낌표 탭을 하면 이렇게 생겨요. 아, 놀라워라. 이렇게 편할 수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컨트롤 시프트 P를 하면 창이 떠요. 여기서 인스톨이라고 검색해서 인스톨 패키지 엔터를 누르면 좀 있으면 이 창이 떠요. 여기다가 내가 설치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되는데 우리는 에미가 아니고 에밋. 그리고 이미 설치가 됐으면 이제 그 항목이 없어요. 나는 이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뜨고 있고 에밋이라고 하는 것만 있다면 설치가 안 된 거니까 엔터를 누르면 설치가 됩니다. ESC를 누르면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요게 오른쪽 하단에 HTML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HTML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를 꼭 바꿔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느낌표를 입력을 하고 탭을 누르면 그러면 기본 코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느낌표 독타입 HTML 태그 이렇게 감싸고 있고 헤드 태그하고 바디 태그가 있고요. 타이틀 해서 도큐멘트라는 컨텐츠가 써 있네요. 그 다음에 메타 태그가 이번엔 2개가 있는데 내가 다국어를 쓰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주요한 언어를 잉글리시 영어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뭔가 네이미 뷰포트의 컨텐트는 위드 값이 디바이스의 위드 값과 이니셜 스케일을 1.0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속성 2가지를 메타 태그에다 넣어놨어요. 자, 이게 버전이 하이 버전에서는 여기 없었거든요. 기본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써줘야 됐었는데 이게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자동으로 얘가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면은 반응형 웹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코드입니다. 메타가 정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뷰포트, 화면에 대한 정보를 줄게. 컨텐트는 위드 값이 장치의 위드 값을 읽어와서 이니셜 스케일, 기본 초기 값을 확대하거나 축소한 값이 아니고 1로. 왜냐면 핸드폰은 확대, 축소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손으로. 기본 처음에 뜨는 페이지는 확대나 축소가 되지 않은 1로 보여줄게. 라고 하는 이 코드. 이 코드가 있어야지 반응형 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장치의 가로값을 읽어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코드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헬로 월드를 하고 헬로 월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my name is 자, 쓴 다음에 일단은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할 때는 아까 거기다 하세요. 여러분 계속 저장하고 있는 위치. 02강으로 가볼게요. 02강. 02강에 HTML 기본으로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01 언더바 헬로우 그리고 이제 .html 안 붙여도 돼요. 왜냐 우리가 여기서 선택했기 때문에 예, 여기 이미 지금 .html이 이렇게 붙습니다. 여러분이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html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네, 내가 만든 파일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이렇게 Hello My Name is 인쇄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스트롱 태그도 써봤고 B 태그도 써봤고 A 태그도 써봤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우리가 창을 2개로 나눌 건데 이게 창이 이렇게 떠져 있는 상태에서 요 윈도우 그 키보드에 윈도우 버튼 있죠. 왼쪽 하단에.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서 화살표 있죠, 오른쪽에. 화살표 왼쪽. 그럼 이렇게 딱 반절을 차지합니다. 반절. 그리고 나는 서브라임을 오른쪽에다 배치하고 싶어서 윈도우를 누른 다음에 화살표 오른쪽. 그러면 딱 반반씩 차지해요. 이렇게 해서 2개를 놓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한 줄 띄어쓰기를 하고 싶어서 BR 태그를 넣을 건데 이제는 꽉꽉 열고 가로 닫고도 항상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번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여기 붙이지 말고 한 칸을 띄고 그냥 BR이라고만 쓰고요. 탭을 누르면 이렇게 꽉꽉 가로 열고 닫기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글을 쓰면은 줄바꿈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첫 번째 웹이라고 해볼게요. 저장하고 컨트롤 S 하고 여기 브라우저에서 F5번을 누르면 줄바꿈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물론 나도 가시성을 위해서 이게 줄바꿈이 되어 있는지 가시성을 위해서 나도 여기 엔터를 끊어줄게요. 엔터를 끊으나 안 끊으나 BR 태그가 있으니까 줄바꿈이 되지만 나도 줄바꿈 된다는 거를 한번 확인하고 쉽게 이것도 BR 태그를 넣고 BR하고 탭을 누르면은 그냥 뭐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까 강하게 스트롱 태그를 사용을 해가지고 넣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은 몇 요일입니까? 오늘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오늘은 한 칸 띄고 스트롱이라고 한번 또 써볼게요. 스트롱 태그를 쓰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탭을 누르면 시작 태그, 끝 태그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커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수요일이라고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엔드로 나와요. 엔드 버튼. 엔드 버튼으로 나와서 수요일입니다. PR 태그. 너무 편하죠? 자, 한 번씩 이제 이게 뜰 때가 있어요, 여러분. 헬로, 안녕. 지금 서브라임 텍스트 너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 트라이얼 버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너 평가판 말고 너 한번 좀 라이센스 구매해 볼래?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노 땡스 취소. 사도 좋습니다만. 자, 그러면 스트롱 태그를 썼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네, 강하게 이렇게 읽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내일은 B 태그 탭 목요일 엔드입니다. 훨씬 코드를 입력하는 게 빨라요. 이런 개발 툴을 쓰면. 그 다음에 또 BR을 넣어주고 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엄청 해야 돼요. 피아노도 처음에 도레미파 솔부터 시작해서 바이 엘 뭐 치고 뭐 해 나중에 그래야지 이제 소나타 뭐 베토벤 모차르트 막 치는 것처럼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날씨를 보러 가볼까요? 날씨를 확인하러 기상청으로 한번 가볼게요. 날씨를 확인하러 기상청을 A 태그로 감쌀 거거든요. 그래서 A 탭. 그러면 얘는 똑똑해. 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HRF가 그것까지 생겨요.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일단은 A 태그 안에다가 기상청 홈페이지라고 쓸게요. 그리고 로 이동 라고 하고 기상청 홈페이지가 URL이 뭔지 한번 검색을 해서 여기 URL을 복사해가지고 얘 href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넣어주면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지금 현재 페이지가 바뀌니까 새로운 페이지로 열려면은 또 무슨 속성을 추가하면 된다? 타겟. 그래서 한 칸을 또 띄고 타겟. 그러면 내가 TA까지만 썼거든요. 근데 타겟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탭을 누르면 알아서 는 따옴표가 다 생겨요. 굳이 다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언더바만 치면 언더바 블랭크라고만 넣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날씨를 보면 내일 날씨는 비가 오네요. 재밌죠? 그리고 이제 처음이라서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계속 해보면 정말 재밌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 다시 하나 페이지를 만들어서 태그들을 조금만 더 공부해 볼 거고요. 오늘 많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제 여러분이 네 멘붕이 오기 때문에 몇 개만 조금 더 태그 연습을 하고
복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때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컨트롤 N을 해볼까요? 컨트롤 N. New. 새로 만들겠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느낌표 하면 안 되죠. 여기 플레인 텍스트를 HTML로 바꾸는 것부터. 네, 요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까먹고 느낌표 탭을 계속 하다가, 아, 진짜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컴퓨터 나만 싫어해.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컴퓨터 싫어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느낌표 탭을 해서 기본 코드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한번 또 필요한 태그들을 연습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 먼저 어떤 태그들을 쓸 건지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한번 어떤 태그들이 있는지. 어려운 태그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태그를 이제 보면은 이게 H1부터 시작해가지고 H6까지 태그가 있어요. H가 이제 헤딩. 헤딩이 무슨 뜻이에요? 헤딩. 헤딩? 헤드는 머리죠? 헤딩은 머릿말, 뭐 제목,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H1은 대제목, H2는 부제목, H3는 소제목, H4는 소제목, H5는 소세 제목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들어가는 건데 H 그럼 6도 있나요? 없습니다. H1부터 6까지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태그가 있냐면 P 태그가 있어요. P 태그는 패래그래프. 패래그래프는 문단이라는 뜻이잖아요. 문단을 내가 표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P 태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태그들 말고 뭐가 있냐면 여기 I 태그가 있죠. I 태그. I 태그는 보면은 이탈릭체. 이탈릭체 이렇게 기울어진 거. 예, 그거를 쓸 때 I 태그 이탈릭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위첨자가 있어요. 위첨자. 위첨자. 위첨자를 나타내는 거는 슈퍼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SUP까지만 써요. SUP. 여기 보면은 SUP라는 태그 있고요. 슈퍼스크립트. 이렇게 위첨자를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인설트라고 하는 인스 태그가 있습니다. 인스 태그를 쓰면 이렇게 밑줄이 생겨요. 나 이거 추가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여기 나중에 지울 거야. 교정을 보다가 여기 삭제할 거야. 라고 할 때 중간에다가 줄을 긋잖아요. 네, 그렇게 중간으로 줄을 그을 때 필요한 태그가 바로 딜리트의 델 태그입니다. 델 태그. 델 태그. 일단은 오늘은 거기까지만 좀 암기하면 되는데 사실 태그를 막 줄줄줄줄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손이 외워요. 그 피아노도 이거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치면은 쳐요. 왜냐면 연습을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막 머리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내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얘를 창을 왼쪽으로 놓고 이렇게 자, 아까 윈도우 버튼을 누른 다음에 화살표 왼쪽, 오른쪽을 이용해가지고 왼쪽에다가 놓고 보면서 한번 태그들을 써볼 건데 요거 준비가 됐으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장해야 돼요. 열심히 쳤는데 저장 안 했으면 다 날라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코드하면서 코딩하면서 개발자들이 만약에 1번으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난 백업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만큼 저장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열심히 작업해놓고 저장 안 하면 다 날아가죠. 그래서 일단 저장부터 할 건데 저장할 때 좀 손쉬운 방법을 해볼게요. 여기 도큐멘트를 이제 제목 부분을 뭐라고 바꿀 거냐면 다양한 태그들이라고 바꿔볼게요. 다양한 태그들 02번을 좀 붙여볼까? 03번인가? 02번 02 언더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얘를요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C 카피. 그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S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이 파일 이름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그리고 밑에 HTML이니까 그냥 엔터 저장. 그러면은 여기 위에 저장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H1이라고 쓰고 대제목 해보겠습니다. 대제목. 그 다음에 end 엔터. 물론 옆에다 써도 되긴 하지만 H2 탭하고 네, 부제목. 그러면 H3, 4, 5, 6 계속 할 거냐? 아, 귀찮아요. 개발자는요. 일단은 귀차니즘이 있어야 돼요. 아, 반복하는 거 진짜 너무 싫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단순한 거 하는 거 좋아서 반복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은 좀 자기는 개발자 성향이 아닐 수 있어요. 네. 나 반복하는 거 진짜 짜증나. 그래서 반복하는 거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개발의 이제 첫 번째 1단계 지름길인데, 자, 여기 이거를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H, 그리고 달러를 한번 쳐보세요. 돈, 달러를 치고, 여기다가 곱하기 6을 해보세요. 곱하기 6. 미리 보기가 지금 네, 보이고 있죠? 탭을 딱 하면 이렇게 한 번에. 아, 감탄스럽죠,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대제목, 부제목 넣으면 돼요. 그다음에 뭐 소제목, 세제목, 세제목, 더 세제목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열어볼까요? 내가 만든 파일 열어보면은 이렇게 글씨가 네, 대제목, 부제목, 다시 또 대제목, 부제목, 소제목 해서 글씨 크기가 알아서 작아지죠. 그래서 요 H1부터 6까지도 의미론적인 태그예요. 우리 영어로는 시멘틱 태그라고 하는데 의미론적으로 글씨에 대한 크기만 작아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브라우저가 아, 너 대제목이구나 라고 인식하고요. 너 부제목이구나 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의미론적인 태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 나머지 이쪽으로 좀 이렇게 3등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머지 이쪽에다가 그리고 이거 제목이기 때문에 알아서 줄바꿈 되는 거예요. 제목은 옆에다 붙여 쓰지 않잖아요. 알아서 줄바꿈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자, 여기 밑에다가 한번 P 탭하면은 이제 패러그래프 문단을 한번 넣을 건데 자, 보통 이제 주로 네, 본문 내용을 쓸 때 문단 태그 즉 패러그래프 태그를 사용한다. 그래서 P 태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글씨가 좀 길어야 되니까 요거를 좀 복사를 해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P 태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도 그냥 여러 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비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P 태그 자체를 복사해서 한 번 더 넣어보죠.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P 태그를 문단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줄바꿈을 시켜주면서 단락과 단락 사이에 줄 간격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 단락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단락이 있으면 요 사이에 이렇게 간격. 네.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단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